오래전 청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매화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봄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 향기는 수십 마일 떨어진 곳까지 닿았습니다. 매년 봄이면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축제를 열고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화나무가 처음 이곳에 뿌리를 내릴 때 하늘에서 구름의 소녀가 내려와 나무를 심고 사라졌단다. 사람들이 그녀를 본 순간 그녀는 하늘의 구름으로 변해 사라졌지. 그 강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구름소녀라 부르기 시작했단다. 이에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매화가 만개하면 사람들은 구름소녀가 다시 돌아올까 싶어 하늘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화나무의 꽃이 다른 해보다도 더 밝게 피어나고 그 향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하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를 예견하듯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던 밤 마을 하늘에는 이상하게도 구름 한 조각이 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유난히도 둥글고 마치 어떤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은은한 빛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빛 속에서 한 소녀의 모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설로만 듣던 구름 소녀였습니다. 구름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매년 돌아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얼마나 소중히 대해 주었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나무는 하늘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마을의 화학과 자연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름소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그로부터 마을에는 수많은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매화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남긴 약속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었고 봄이 오면 항상 나무 아래서 그녀를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듯 청주 마을은 구름소녀가 남긴 전설을 이어가며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동남쪽 해안가의 아름다운 도시 울산에는 산과 바다가 만나는 신비로운 대지가 있었습니다. 울산은 넓은 바위로 이루어진 해안선과 푸르름만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용의 산맥과 바다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울산의 서쪽에는 거대한 용이 누워있는 듯한 산맥이 하나 있는데 산맥은 실제로 그리스의 여신 아테나가 만든 산맥이라고 했습니다. 아테나는 인간 세상을 돕기 위해 여러 신비로운 산맥을 만들었고 여기 울산에는 용의 형상을 한 산맥을 지었습니다. 이 산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매력을 발산했지만 진정한 힘은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바다의 비밀에 있었습니다. 산마루 끝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특정한 각도에서만 보이는 빛나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바로 바다의 비밀을 가리키는 일종의 지도였습니다. 빛나는 점을 따라가면 산 밑 해안가에 숨겨진 동굴로 이어지는데 이 동굴은 울산의 풍요로움을 지키는 신비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동굴 속은 반짝이는 수정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수정들은 달빛을 받아 밝게 빛나며 도처에 신비로운 환영을 드리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울산의 선조들은 자연의 영감을 받아 어업과 농사를 발전시켰고 도시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동굴의 입구는 자연의 힘에 의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일은 신비로운 용기에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동굴과 산맥의 전설을 소중히 여겼고 매년 봄이 오면 용의 축제를 열며 자연의 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산맥의 형상을 본뜬 커다란 연이 하늘을 날았고 바닷길을 따라 조명된 배들이 움직이며 울산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울산의 전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이 전설은 울산의 정체성과 문화, 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아름다움을 간직한 울산의 산맥과 바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선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삶은 늘 바다와 함께였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푸른 여신의 품이라 불렀고 바다는 그들을 아낌없이 품어주었다.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연화였다. 연화는 어릴 때부터 바다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매일 밤 연화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중에서도 연화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여수의 해안 깊은 곳에 사는 바다의 여신에 대한 전설이었다. 바다의 여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밤이 되면 은빛 달빛을 따라 섬 주변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지평선 너머까지 퍼져나갔다.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한다. 하루는 연화가 바다에서 소라 껍데기를 줍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노랫소리에 이끌렸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던 연화는 한적한 해변에 자리 잡은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그녀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바다의 여신이었다. 여신은 고운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반겼다. 연화는 여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반가움을 전했다. 여신은 이내 자신이 연화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신은 연화에게 바다와 예전에 맺었던 마을의 약속을 이야기했다. 그 약속이란 인류가 바다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바다가 늘 그들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들은 점점 약속을 잊어가고 있어요. 만약 그 약속이 완전히 잊혀져 버린다면 바다의 평온함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연화는 여신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여신은 연화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푸른 조개였다. 이 조개를 통하여 바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다의 소중함을 전해주세요. 라고 여신은 말했다. 연화는 여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조개를 꼭 쥐었다. 마을로 돌아온 연화는 그날 밤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할머니는 깊이 끄덕이며 이제 연화가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소리를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다와 다시 연결시켜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긴 세월이 흐른 후 연화의 이야기는 여수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바다와의 약속을 깊이 새겼다. 여수의 바다는 여전히 평온하고 풍요롭다. 소리가 듣는 이마다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바다의 노래는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그 전설은 여수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여수 바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익산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대나무 숲은 평범한 숲이 아니었다. 고대의 이 땅의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영혼들이 쉬어가는 곳이라 불렸다.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이곳에는 특별한 힘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대나무 숲의 한가운데에는 비밀의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언제나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고 있었고 내리쬐는 햇살이 연못 위에 수놓인 잔물결 사이로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을 만들어냈다. 연못 속에는 마법의 금붕어가 살고 있었는데 그 금붕어에게 마음 깊은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어느 날 이 지역에 사는 어린 소년 하늘이 대나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하늘이는 항상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그의 할머니는 항상 하늘이에게 대나무 숲과 비밀의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다. 하늘아, 그 연못의 금붕어는 소중한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해. 하지만 절대로 탐욕스럽거나 무리한 소원을 빌어서는 안 돼. 금붕어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단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하늘이가 숲에 들어서자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쏟아지는 대나무 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얼굴을 스쳤고 대나무가 바람에 따라 속삭이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들렸다. 그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숲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다. 끝내 하늘이는 비밀의 연못가에 도착했다. 맑게 빛나는 연못 속에서 금붕어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타났다. 금붕어는 황금빛 몸을 유려하게 움직이며 하늘이를 바라봤다. 무엇을 원하느냐, 작은 방랑자여? 금붕어는 노인의 지혜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는 깊이 고민한 후 말했다. 제 가족과 제 이웃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심 어린 소원이었다. 금붕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겠다. 너의 순수한 마음이 너와 내 주변에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후로 하늘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은 큰 행복을 누렸다. 대나무 숲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언젠가는 또 다른 용감한 영혼이 그 연못을 찾아 소원을 빌게 될 것이었다. 이렇듯 익산의 대나무 숲은 오늘도 조용히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라는 작은 항구 마을에 달빛 여울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강이 있었다. 이 강의 물은 밤이 되면 마치 달빛처럼 빛나며 주변을 환상적인 은빛으로 물들였다. 목포의 주민들은 이 강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달빛 여울을 지키기 위해 여러 전설과 신화를 만들어내곤 했다. 강 근처의 작은 마을에는 소화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화는 새로운 것을 탐험하길 좋아했고 특히 강 근처를 산책하며 물고기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는 마치 강물과 대화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듯했다. 사람들은 소화가 달빛 여울을 어머니처럼 사랑한다고 수군댔다. 어느 날 목포에 큰 기근이 들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은 갈라졌고 강물은 점점 말라갔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각자의 농장과 논을 포기하고 물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소화는 혼자라도 강물을 구하겠다고 결심했다. 소화는 마을의 최고 어른인 회월 할머니를 찾아갔다. 회월 할머니는 강에 얽힌 전설과 마법을 깊이 알고 있었다. 소화는 회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강의 정령을 깨울 방법을 배웠다. 강의 정령은 하수룡이라는 신비한 용으로 그를 깨우면 목포의 물을 다시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신화였다. 회월 할머니는 소화에게 반짝이는 은빛 물방울을 주며 말했다. 이 물방울을 달빛이 가장 밝을 때 강의 깊은 곳에 던지거라. 그럼 은하수룡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소화는 밤이 깊어가던 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달이 최고로 떠올랐을 때 소화는 강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물방울을 꼭 쥐고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랫소리는 달빛에 반사되어 강 주변에 은은히 퍼졌다. 그때였다. 강물 속에서 서서히 빛이 나며 거대한 은빛 용의 형상이 나타났다. 은하수룡은 부드럽고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용감한 소화야, 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힘을 빌려주겠다. 소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은하수룡은 그 눈물을 받아들여 강물에 떨어뜨렸다. 순간 큰 소리가 나더니 강은 놀랄 만큼 빠르게 불어났다. 물은 다시 목포 전역에 넘실거렸고 사람들은 제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뻐했다. 그날 이후로 목포는 다시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모두 소화의 용기에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소화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에도 목포의 전설로 남아있다. 소화의 이야기는 목포의 밤하늘 아래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지고 있다. 달빛 여울의 전설은 아직도 목포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으며 이곳에서 그 누구도 잊히지 않을 전설이 되었다.